며느리가 시댁 오기 싫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박순자, 올해 67입니다. 30년 전 처사들 준호를 이 품에 안았을 때 기쁨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늦둥이 아들이었거든요. 남편과 저는 이 아이 하나 바라보며 살았어요. 준호는 정말 효자였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첫 월급 받았을 때도 저희한테 용돈 먼저 드리고 명절 때마다 일찍 와서 제사 준비도 도와주고요.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제가 효도할게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착한 아이를 키웠나 싶어서요. 그런 준호가 5년 전 은주라는 여자를 데려왔을 때도 저는 기뻤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저도 좋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첫 만남에서 은주는 정중하고 예의 바른 아이 같았어요. 말도 차분하게 하고 웃는 모습도 예뻤고요. 어머님, 잘 부탁드려요. 준호 오빠 잘 챙겨주셔서 감사해요. 그때는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우리 아들이 좋은 사람 만났구나 싶었거든요. 결혼 준비 과정도 무난했어요. 물론 요즘 젊은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저희 세대가 생각하는 게 조금 다르긴 했지만 그런 건 당연한 거니까요. 결혼식도 예쁘게 잘 치렀고 신혼여행도 잘 다녀왔고요. 은주가 우리 집에 처음 며느리로 왔을 때도 괜찮았어요. 첫 명절이었던 그해 추석도 평범했어요. 은주가 서투르긴 했지만 나름대로 도우려고 하는 것 같았고 저도 천천히 가르쳐주면 되겠다 싶었거든요. 은주야, 우리 집 송편은 팥소를 이렇게 넣는 거야. 네, 어머님 어려워도 열심히 배울게요. 그때는 정말 예뻐 보였어요. 우리 집 며느리가 됐구나 하면서 흐뭇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아주 작은 것들이었지만 분명히 변화가 있었어요. 준호가 예전처럼 자주 안 오기 시작한 거예요. 결혼 전에는 주말마다 와서 안부도 물어보고 이것저것 얘기도 했는데 결혼 후엔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오는 거예요. 준호야, 요즘 왜 이렇게 안 와? 엄마 은주랑 시간도 보내야 하고 바빠서요. 그러면서 예전만큼 편하게 얘기하지도 않고 뭔가 어색한 분위기가 흘렀어요. 은주도 처음엔 안부 전화라도 가끔 했는데 언젠가부터는 그것도 뜸해졌어요. 제가 먼저 전화하면 받긴 하는데 대화가 길게 이어지지 않았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지금 좀 바빠서요. 그래, 알겠다. 나중에 통화하자. 이런 식으로 짧게 끝나는 일이 많아졌어요. 그래도 저는 참았어요. 새댁이니까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우리 준호도 행복해 보이는 것 같았고요. 하지만 지난해 추석부터 뭔가 확실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진짜 문제가 시작된 거죠. 지난해 추석이 다가올 때였어요. 저는 평소처럼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야, 추석 때 몇 시쯤 올 거니? 엄마가 내가 좋아하는 갈비찜도 준비하고 있어. 그런데 준호의 대답이 예상과 달랐어요. 엄마 올해는 은주 친정에 먼저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친정. 그럼 우리는 언제 볼 건데? 추석 당일 오후에 잠깐 들를게요. 추석 당일 오후요. 차례도 끝나고 다 정리된 다음에 잠깐 들른다는 말인가요? 준호야, 차례는 아침에 지내는 건데. 은주가 친정에서 차례를 먼저 지내야 한대요. 은주 아버지가 장남이라서요.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우리 준호도 장남인데요. 그리고 결혼하면 남편 집 차례를 먼저 지내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럼 은주 친정에서 차례 지내고 바로 와서 우리 차례도 함께 지내면 안 되겠니? 엄마 그럼 너무 바빠요.
은주도 힘들어할 것 같고. 그 순간 가슴이 턱 막혔어요. 은주가 힘들다고요? 그럼 저는 뭔가요? 혼자서 차례상 다 준비하고 혼자 절하라는 말인가요? 준호야, 내가 장남인데. 엄마, 요즘은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은주네도 이해해 주세요. 요즘은 그런 거 중요하지 않다고요. 제가 평생 지켜온 전통이 이제 중요하지 않다는 말인가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남편한테 얘기했더니 남편도 못마땅해 했어요. 그래도 우리가 친정보다는 먼저 봐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러게요.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결국 그해 추석은 정말 서운하게 보냈어요. 아침에 남편이랑 둘이서만 차례를 지내고 오후 늦게 준호 부부가 잠깐 들렀다가 갔어요. 그것도 30분도 안 있다가 시간이 늦어서요 라며 서둘러 나가더라고요. 할머니, 다음에 또 올게요. 손자 지훈이가 그렇게 말하며 나가는 모습을 보니까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더 심해졌어요. 명절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만나는 일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제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가끔 준호한테 전화해도 대화가 예전만큼 편하지 않았고요. 엄마, 무슨 일 있으세요? 마치 제가 특별한 일이 있어야만 전화하는 사람 같은 느낌이었어요. 예전에는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해도 반가워했는데 말이에요. 그리고 은주의 태도도 확실히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그래도 어색하더라도 대화하려고 노력했는데 이제는 아예 피하는 것 같았어요. 가끔 준호네 집에 가면 은주가 인사는 하지만 예전처럼 다정하지 않았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딱 그 말만 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리거나 핸드폰만 보면서 대화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은주야, 요즘 어떻게 지내니? 네, 그냥 잘 지내요? 회사는 어떻고?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성의 없는 대답만 하고 더 이상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어요. 준호한테 은주 얘기를 하면 항상 은주 편을 들었어요. 엄마, 은주도 직장 생활하면서 힘든데. 이해해 주세요. 은주가 원래 말수가 별로 없어요. 은주 성격이 좀 내향적이라서요. 항상 은주 편이었어요. 예전 같으면 저를 더 이해해 줬을 텐데 말이에요. 그러던 중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올해 초 제 생일이었는데 준호가 깜빡한 거예요. 예전 같으면 절대 그럴 일이 없었는데 제 생일을 아예 잊어버렸어요. 제가 서운해서 말했더니 그제야 깜빡했다면서 뒤늦게 축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은주 생일 때는 미리부터 준비해서 맛있는 걸 해주고 선물도 사주고 꽃까지 사다 주는 걸 봤어요. 그때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나는 아들을 낳아주고 30년을 키워준 어머니인데 이제는 그냥 남처럼 되어버린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올해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상상도 못한 말을 듣게 되었어요. 지난주 일요일이었어요. 추석이 2주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저는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야, 추석 준비는 어떻게 할 거니? 엄마가 미리 장보기도 해야 하고. 그런데 준호의 대답은 제가 상상도 못한 것이었어요. 엄마, 올해 추석은 저희가 시댁에. 못 갈 것 같아요. 뭐 돈다고. 은주가 올해는 친정에서만 보내자고 해서요. 친정에서만 보내자고요.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준호야, 그게 무슨 말이니? 추석인데 어떻게 시댁에 안 와? 엄마, 은주 아버지가 올해 많이 편찮으셔서 가족들이 다 모이자고 하거든요. 은주 아버지가 편찮으시다고요? 그럼 애 아버지는 뭔가요? 우리 남편도 몸이 예전 같지 않은데 말이에요.
그럼 은주 친정 갔다가 저녁에라도 와서 하룻밤 있다 가면 안 되겠니? 그게 은주가 너무 피곤할 것 같다고 해서요. 그리고 지훈이도 어려서 여기저기 다니면 힘들어할 것 같고요. 그 순간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지훈이가 힘들다고요? 할머니, 할아버지 보러 오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인가요? 준호야, 그럼 우리는 언제 손잡을 건데? 추석에도 못 보면 언제 보자는 거니? 엄마 추석 지나고 주말에 한번 들을게요. 주말에 잠깐 들른다고요. 추석이라는 명절의 의미가 뭔지 모르는 건가요? 준호야, 추석은 가족이 모이는 날이야. 조상님께 차례도 지내고. 엄마 요즘은 그런 형식보다는 가족이 편하게 보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편하게 보낸다고요? 그럼 저희는 뭔가요? 저희가 편해야 하는 건 상관없나요? 그럼 은주네는 편하고 우리는 외롭게 보내라는 말이니? 엄마 그런 뜻이 아니라 은주도 처가에서 할 일이 많거든요. 은주가 처가에서 할 일이 많다고요? 그럼 시댁에서는 할 일이 없다는 말인가요? 그때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30년을 키워서 결혼시켜준 아들이 이제는 완전히 며느리 편만 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준호야, 내가 장남인 거 알지? 은주도 외동딸이에요. 외동딸이라고요? 그럼 작년처럼 오후에라도. 엄마 솔직히 말씀드리면 은주가 시댁 오는 걸 좀 부담스러워해요. 시댁 오는 게 부담스럽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그렇게 무서운 시어머니였나요? 며느리가 오기 부담스러워할 정도로 심하게 굴었나요? 내가 은주한테 뭘 잘못했니? 잘못한 건 아니지만 은주가 좀 어려워해요. 세대 차이도 있고 세대 차이요. 저는 은주를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했는데 세대 차이 때문이라고요? 준호야, 그럼 정말 추석에 안 온다는 거니? 네, 죄송해요, 엄마.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이게 현실인가 싶었거든요. 30년을 키운 아들이 명절에 집에 안 온다고 하다니. 그것도 며느리가 부담스러워한다는 이유로요. 남편한테 말했더니 남편도 화가 나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이게 말이 되나? 명절에 집에 안 온다고? 여보, 어떻게 하죠? 정말 우리만 명절을 보내라는 건가요? 그날 밤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은주한테 너무 많은 걸 요구했나? 아니면 준호를 너무 끔찍하게 키워서 며느리가 부담스러워하는 건가?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됐어요. 명절에 가족이 모이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그리고 무엇보다 준호의 변한 모습이 너무 서운했어요. 예전 같으면 어머니 마음을 헤아려서라도 방법을 찾으려고 했을 텐데, 이제는 무조건 은주 편만 드는 거예요.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제가 나서서 이 상황을 바로잡아야겠다고요. 며느리가 시댁 오는 걸 부담스러워한다고요. 그럼 제가 직접 나서서 이야기해 봐야겠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 더 심해질 것 같았거든요. 30년 키운 아들을 이렇게 잃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가족의 명절 전통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저는 직접 준호네 집으로 갔습니다. 미리 말하면 또 핑계를 댈 것 같아서 그냥 갔어요. 문을 열어준 건 은주였어요. 어머님, 갑자기 웬일이세요? 은주야, 갑자기 와서 미안하다. 할 얘기가 있어서. 은주의 표정이 당황스러워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들어갔습니다. 준호는 회사 갔니? 네, 아직 안 들어왔어요. 거실에 앉아서 은주를 마주 보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이 아이가 우리 가족을 이렇게 바꿔놓은 건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대화를 통해서 풀어보고 싶었어요. 은주야, 우리 좀 솔직하게 얘기해보자. 네, 무슨 얘기요? 추석 말이야. 준호가 올해는 친정에만 간다고 하더라. 은주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저희 아버지가 편찮으셔서요. 은주야, 솔직히 말해봐. 내가 시댁 오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니니? 은주가 잠시 말을 못했어요.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제가 시댁을 싫어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그런 건 아니지만 준호가 내가 부담스러워한다고 하더라. 저는 어머님이 저를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서요. 내가 널 어떻게 어렵게 대했니? 아니에요. 어렵게 대하신 건 아닌데 그냥 제가 뭔가 부족한 것 같아서요. 은주의 말을 들으니 조금 이해가 되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명절에 아예 안 오겠다는 건 너무한 거 아닌가요? 은주야, 그럼 내가 널 편하게 대해줄게. 그러니까 추석에는 우리 집에도 와줄 수 있겠니? 그게 저희 친정에서 가족들이 다 모이기로 해서요. 그럼 친정 갔다가 저녁에라도 와서 하룻밤만 있다 가면 안 되겠니? 할머니, 할아버지도 지훈이 보고 싶어 하고. 은주가 한참 고민하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명절 때마다 너무 피곤해요. 뭐가 피곤하니? 이것저것 준비하는 것도 그렇고 어른들 신경 쓰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지훈이도 환경이 바뀌면 힘들어해요. 저는 점점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피곤하다고요? 그럼 저는 혼자서 차례상 준비하는 게 안 피곤한가요? 은주야, 그럼 준비는 내가 다 할게. 너는 그냥 와서 같이 밥만 먹으면 돼. 어머님,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가 문제니? 은주가 말을 망설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사실은 저희 친정에서 가족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추석 연휴 동안 제주도로요. 추석에 가족 여행을 간다고요? 은주야, 추석은 조상님께 차례 지내는 날이야. 여행 가는 날이 아니라고. 요즘은 많은 분들이 명절에 여행 가세요. 굳이 집에만 있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 순간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명절에 여행을 간다고요? 조상님께 차례도 안 지내고요? 은주야, 우리 집안은 그런 집안이 아니야. 명절은 가족이 모여서 조상님께 감사드리는 날이라고. 어머님, 요즘은 그런 전통적인 것보다는 전통적인 거? 이게 그냥 전통이니? 이건 우리 집안의 도리야? 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참으려고 했는데 참을 수가 없었어요. 내가 우리 집 며느리인 건 맞지? 네, 그렇죠? 그럼 우리 집 방식을 따라야 하는 거 아니니? 친정에서 하자는 대로만 할 거면 결혼을 왜 했어? 은주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어머님, 지금 제가 집안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게 아니라, 은주야, 나는 그냥 명절에 가족이 모였으면 좋겠어.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니? 어머님, 저도 이해는 해요. 하지만 저도 친정 식구들이 있어요. 그럼 친정하고 시댁하고 나눠서 보면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쉽지 않아요. 결국 그날은 별다른 결론 없이 돌아왔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대로 우리 가족이 흩어질 순 없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준호한테 직접 얘기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아들이 어머니보다 며느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날 저녁 준호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은주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목소리부터 화가 나 있는 게 느껴졌어요. 뭐라고 하긴 추석에 우리 집에도 오라고 했지. 엄마, 은주가 울면서 이야기했어요. 도대체 뭐라고 하신 거예요? 은주가 울었다고? 내가 뭘 그렇게 심하게 말했니? 준호야. 나는 그냥 명절에 우리 집에도 와달라고 부탁한 것뿐이야. 엄마, 은주 말로는 어머니가 집안 돌이 운운하면서 큰 소리 내셨다고 하던데요? 큰 소리를 냈다고?
조금 목소리가 커진 건 사실이지만 그게 큰 소리니? 그럼 명절에 가족 여행 간다는 게 말이 되니? 엄마, 요즘은 그런 분들 많아요. 꼭 집에서만 명절을 보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준호야, 내가 장남이고 우리 집 대를 이어갈 사람이야. 그런데 명절에 조상님께 차례도 안 지내고 여행을 간다고? 엄마, 21세기에 무슨 장남 차남이에요? 그리고 조상님이라고 하지만 정작 조상님들이 그런 걸 원하실까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게 우리 준호가 할 말인가요? 준호야, 뭔 소리를 하는 거니? 엄마, 솔직히 말씀드리면 은주가 시댁 가는 걸 많이 힘들어해요. 어머니가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요. 내가 뭘 그렇게 힘들게 했다는 거니? 직접적으로 뭘 하신 건 아니지만 어머니의 기대치가 너무 높으세요. 기대치가 높다고요? 무슨 기대치? 명절 때마다 이것저것 신경 쓰고 어른들 비위 맞추고 집안일 도와야 하고 은주도 직장인인데 그런 게 부담스럽다고 해요.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며느리가 명절에 집안일 돕는 게 그렇게 이상한 일인가요? 준호야, 그럼 은주는 우리 집에 와서 뭘 해야 한다는 거니? 그냥 손님처럼 앉아만 있으면 되는 거야.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너무 부담 주지 마세요. 부담이라니. 준호야, 은주가 우리 집 며느리 맞아. 엄마, 며느리라고 해서 무조건 시댁 위주로 살아야 하는 건 아니에요. 은주도 친정이 있고 친정 부모님도 계시거든요. 그때 저는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올랐어요. 그럼 처음부터 결혼을 왜 했어? 친정 위주로 살 거면 엄마, 왜 그렇게 극단적으로 말씀하세요? 극단적. 내가 지금 극단적으로 말하고 있어. 준호야, 내가 변했어. 결혼하고 났어. 완전히 달라졌다고. 엄마, 저는 그냥 아내를 이해해주고 싶은 거예요. 아내 이해하는 것도 좋지만 부모는 이해 안 해도 되는 거야. 준호가 한참 말이 없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머니가 너무 간섭이 심하세요. 간섭이 심하다고요? 내가 언제 간섭했니? 명절 때 뭘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하고 은주 입장에서는 숨이 막힐 것 같다고 해요. 숨이 막힌다고요? 며느리가 명절에 시댁에서 할 일을 알려주는 게 숨 막히는 일인가요? 준호야, 그럼 앞으로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 되는 거지. 혼자서 차례상 준비하고 혼자서 절하고? 엄마, 꼭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하시면 안 돼요? 간단하게 하라고요? 조상님께 드리는 차례를 간단하게 하라고요? 준호야, 내가 정말 내 아들 맞니? 언제부터 이렇게 집안 전통을 무시하게 됐어? 엄마, 전통이 중요하긴 하지만 시대도 바뀌었잖아요. 그때 정말 가슴이 답답했어요. 제가 키운 아들이 이런 말을 하다니. 준호야, 좋아. 그럼 이번 추석에는 정말 안 온다는 거지.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하지만 됐어. 알겠어. 너희는 좋은 데 가서 좋은 시간 보내고 우리는 혼자 지낼게. 엄마, 그렇게 서운해하지 마세요. 추석 지나고 꼭 갈게요. 아니야. 안 와도 돼. 이제 우리 준호는 친정 아들이니까 굳이 시댁에 올 필요 없어. 정말 많이 울었어요. 30년을 키운 아들이 이렇게 변할 줄 몰랐거든요. 남편한테 얘기하니까 남편도 화가 나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이놈이 진짜 며느리한테 홀려서 부모도 안 보겠다는 거야. 여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이대로 둘 수는 없잖아요. 그때 남편이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이 직접 은주 친정에 가서 얘기해봐.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된다고. 친정에 가서 얘기하라고요.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못 했는데 남편 말을 듣고 보니 그것도 방법일 것 같았어요. 은준의 부모님은 딸이 이렇게 시댁을 무시하게 키웠는지 알까요? 제대로 된 부모라면 딸을 다 잃을 텐데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은주 친정에 가서 직접 얘기해 보겠다고.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 더 큰 문제가 될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저는 은주 친정을 찾아갔습니다. 주소는 준호한테 물어봤어요. 처음에는 말해주기 싫어했지만 제가 워낙 강하게 말하니까 결국 알려주더라고요. 은주네는 저희보다 좀 더 좋은 동네에 살고 있었어요. 아파트도 꽤 크고 좋아 보였고요. 문을 열어준 건 은주 어머니였어요. 저보다 5살 정도 어려 보이는 분이었죠. 안녕하세요. 혹시 안녕하세요. 저는 은주 시어머니 박순자입니다. 은주 어머니 얼굴이 당황스러워졌어요. 네, 갑자기 웬일이세요? 할 얘기가 있어서 왔습니다. 잠깐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어쩔 수 없이 저를 집 안으로 들여보내주더라고요. 거실이 정말 깔끔하게 잘 꾸며져 있었어요. 소파도 좋고 TV도 크고 확실히 살림살이가 저희보다 나아 보였어요. 차 한 잔 드릴까요? 고맙습니다. 차를 마시면서 어떻게 말을 꺼낼까 고민했어요. 그런데 은주 어머니가 먼저 말을 하더라고요. 혹시 우리 은주가 실수한 게 있나요? 실수라기보다는 사실 추석일로 왔습니다. 추석이요? 네. 은주가 올해 추석에는 시댁에 안 오고 친정에서만 보내겠다고 하더라고요. 은주 어머니의 표정이 좀 미묘해졌어요. 그 얘기요. 네. 은주가 얘기했어요. 시댁에서 좀 부담스럽다고. 부담스럽다는 얘기를 친정 어머니한테도 했다고요? 사부인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명절에 시댁 안 오겠다는 며느리가 어디 있나요? 은주 어머니가 잠시 말을 망설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사실은 저희도 고민이 많았어요. 고민이요. 은주가 워낙 예민한 아이라서요. 시댁 가는 걸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예민하다고요? 시댁 가는 걸 힘들어 한다고요? 사부인, 그럼 딸한테 그러면 안 된다고 말씀 안 하셨나요? 그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우리 때와 달라서요. 또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르다는 말이에요. 사부인, 아무리 요즘이라고 해도 기본은 지켜야 하는 거 아닌가요? 명절에 시댁 가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은주 어머니가 좀 불편해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사모님 말씀도 맞지만 저희 은주도 직장 다니면서 힘들거든요. 저희 준호도 직장 다니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은주가 힘들면 제가 도와드릴 수도 있고요. 그런 게 아니라 은주가 말하기를 좀 눈치 보이는 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눈치 보이는 게 많다고요? 무슨 눈치요? 이것저것 신경 써야 할 게 많다고. 그리고 어른들 비위도 맞춰야 하고. 저는 점점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어른 비위 맞추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인가요? 사부인, 그럼 은주가 우리 집에 와서 뭘 해야 한다는 건가요? 그냥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 뭔 뜻이에요? 명절에 며느리가 시댁에서 할 일이 있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은주 어머니가 좀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사부인, 솔직히 말씀하시죠. 은주한테 시댁 안 가도 된다고 하신 거 아니에요? 그때 은주 어머니가 좀 머뭇거리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사실은 저희가 이번에 가족 여행을 계획했거든요. 역시 그랬군요. 가족 여행이요. 추석에요. 내 은주 아버지가 정년 퇴직하셔서 온 가족이 함께 여행 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것 같아서요. 정년 퇴직하셨다고 해서 추석에 여행을 가도 되는 건가요? 그럼 여행은 다른 때 가시고
추석은 각자 집에서 보내시면 안 되나요? 그게 연휴가 길어서 이때가 아니면 언제 갈지. 연휴가 길다고 해서 명절의 의미를 무시해도 되는 건가요? 저희도 은주와 준호, 그리고 손자 보고 싶어요. 그건 이해해요. 하지만 저희도 손자 보고 싶거든요. 그때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손자 보고 싶다고요? 그럼 평소에 자주 보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긴 하지만 명절은 특별하잖아요. 특별하다고요? 그럼 저희한테는 특별하지 않다는 말인가요? 그때 갑자기 은주가 나타났어요. 아마 어머니한테 연락이 갔나 봐요. 어머님, 여기 왜 오셨어요? 은주의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은주야, 엄마가 내 어머니랑 얘기 좀 하고 있었어. 무슨 얘기요? 추석 얘기. 우리 집에도 와달라고 부탁하고 있었어. 은주가 자기 어머니를 보더니 뭔가 눈짓을 했어요. 어머님, 이미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이번 추석에 가족여행 계획이 있어요. 은주야, 계획은 바뀔 수 있는 거 아니니? 그때 은주 어머니가 끼어들었어요. 이미 다 예약해놨거든요. 취소하면 위약금도 나와요. 위약금 때문에 명절을 포기한다고요? 그럼 위약금은 제가 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번 추석만은. 그때 은주가 갑자기 큰 소리를 냈어요. 어머님,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니? 저는 정말 시댁 가는 게 힘들어요. 드디어 본심을 말하는군요. 뭐가 그렇게 힘드니? 모든 게 다 힘들어요. 이것도 신경 써야 하고, 저것도 신경 써야 하고, 저도 사람인데 왜 맨날 눈치만 봐야 해요? 은주야, 내가 언제 너한테 눈치 보라고 했니? 직접 말씀은 안 하셔도 분위기가 그래요. 뭔가 실수하면 안 될 것 같고, 어른들 기분 맞춰드려야 할 것 같고,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이 아이의 문제가 뭔지 말이에요. 은주의 말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뭔가가 꽂혔어요. 은주야, 그럼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뭐니? 은주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말했어요. 저는 그냥 편하게 지내고 싶어요. 명절 때마다 전쟁 치르는 것 같아서 너무 힘들어요. 전쟁 치르는 것 같다고요? 은주야, 내가 널 그렇게 힘들게 했니? 어머님이 일부러 그러신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원래 그런 걸 잘 못해요. 그런 걸? 여러 사람 신경 쓰고 이것저것 챙기고 저는 원래 가족들하고만 있을 때가 편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뭔가를 깨달았어요. 은주가 시댁을 피하는 게 저 때문이 아니라 자기 성격 때문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은주야, 그럼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은주 어머니가 갑자기 끼어들었어요. 사실 저희 은주는 어릴 때부터 낯을 많이 가리는 아이였어요. 낯을 가린다고요? 내 친척들 만나는 것도 힘들어하고 사람 많은 곳도 별로 안 좋아하고 그런 얘기는 처음 듣는데요. 그런 얘기를 왜 진작 안 해주셨어요? 그게 며느리로 가면서 바뀔 줄 알았는데 은주가 말했어요. 어머님, 제가 나쁜 며느리인 건 알아요. 하지만 정말 힘들어요. 그때 저는 은주를 다시 보게 됐어요. 이 아이가 일부러 저를 힘들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정말 자기 나름대로 힘들었던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은주야,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니? 저는 가끔씩 뵙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명절마다 꼭 가야 한다는 부담감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갑자기 제 며느리 시절이 생각났어요. 저도 처음에는 시댁 가는 게 정말 힘들었거든요. 뭘 해야 할지 몰라서 전전긍긍했던 기억이 나요. 하지만 그땐 어쩔 수 없이 참고 견뎠어요. 그게 며느리의 도리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은주는 그런 걸 못 견디는 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은주야, 그럼 좀 더 편하게 해줄게. 그러니까 이번 추석에는. 그런데 그때 은주가 갑자기 이런 말을 했어요. 어머님, 사실은 다른 이유도 있어요. 다른 이유? 은주가 자기 어머니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뭔가 둘 사이에 비밀이 있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 저희 아버지가 많이 편찮으세요. 편찮다고?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셨어요. 아직 초기라서 일상생활은 가능하지만 언제 악화될지 몰라요. 그래서 이번이 아버지와 함께 여행 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것 같아서 가족들이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뭔가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은주 아버지가 치매라니. 그럼 정말 가족들이 함께 할 시간이 많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은주야, 그런 중요한 얘기를 왜 진작 안 했니? 말씀드리기가 어려웠어요. 그리고 준호 오빠한테도 아직 자세히 말 안 했어요. 왜 준호한테 말 안 했어? 오빠가 걱정할까 봐서요. 그리고 혹시 동정심으로 저희 편을 들까 봐서요. 동정심으로 편을 든다고요? 그때 저는 은주라는 아이를 완전히 다시 보게 됐어요. 이 아이가 그냥 시댁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었던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은주야, 그럼 정말 이번이 마지막 기회인 거니? 내 의사 선생님이 빠르면 1년, 늦어도 2에 3년 안에는 많이 악화될 거라고 하셨어요. 저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아버지와 함께 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을 소중히 하고 싶은 마음 말이에요. 은주야, 그럼 다음 추석에는 어떻게 할 거니? 내년에는 꼭 시댁에서 보낼게요. 약속드릴게요. 은주가 진심으로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때 은주 어머니가 말했어요. 사부인, 정말 죄송해요. 진작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이해해요. 저는 정말 이해가 됐어요. 만약 우리 남편이 그런 상황이라면 저도 마지막 시간을 소중히 보내고 싶을 거예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여전히 서운한 마음도 있었어요. 그래도 시댁에 한 번은 와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한테 은준의 사정을 다 얘기했어요. 그런 사정이 있었군. 남편도 이해한다는 표정이었어요. 여보, 그럼 우리가 너무 매정했나? 아니야, 우리도 몰랐으니까. 하지만 이제라도 알았으니 이해해 줍시다. 그리고 저는 준호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준호야, 엄마야. 엄마 은주한테서 들었어요. 친정에 가셨다면서요? 응. 은주 아버지 얘기도 들었어. 아, 그걸 들으셨구나. 준호야, 왜 그런 중요한 얘기를 안 했니? 은주가 말하지 말라고 해서요. 동정심으로 봐주는 것 같아서. 싫다고. 은주다운 생각이었어요. 준호야, 엄마가 미안해. 은주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네. 이번 추석에는 은주 아버지와 좋은 시간 보내렴. 대신 내년에는 꼭 우리 집에 와야 해. 엄마,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준호 목소리에서 안도감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며칠 후 은주가 직접 우리 집에 왔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너무 고집을 부렸어요. 아니야, 은주야. 내가 이해 못해서 미안해. 어머님, 내년 추석에는 정말 꼭 올게요. 그리고 평소에도 자주 뵐게요. 고마워, 은주야. 그리고 은주가 이런 제안을 했어요. 어머님, 이번 추석에는 저희가 갈 수 없지만 추석 전에 미리 성묘라도 다녀올까요? 지훈이도 데리고요. 정말. 내 조상님께 인사는 드려야죠. 그리고 어머님께 송편 만드는 법도 배우고 싶어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은주야, 정말 고마워. 그 주말 우리는 정말 함께 성묘를 다녀왔어요. 은주가 조상님께 정중하게 인사를 드리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놓였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함께 송편을 만들었어요.
은주가 서툴긴 했지만 열심히 배우려고 하는 모습이 예뻤어요. 어머님,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응, 잘하고 있어. 처음 치고는 정말 잘해. 지훈이도 할머니랑 엄마가 함께 요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좋아했어요. 할머니, 엄마랑 사이좋게 지내요? 그럼 할머니랑 엄마는 이제 친구야. 그날 저녁 우리 가족은 오랜만에 함께 식사를 했어요. 분위기도 좋았고 대화도 많이 했어요. 준호가 말했어요. 엄마, 이렇게 지내니까 훨씬 좋네요. 그러게. 왜 진작 이렇게 못했을까? 은주도 한마디 했어요. 어머님, 제가 너무 고집스러웠어요. 앞으로는 더 자주 뵐게요. 은주야, 너도 힘든 일 많을 텐데 무리하지 마. 나도 앞으로는 더 이해하려고 노력할게.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관계를 시작했어요. 추석 당일, 은주 가족은 계획대로 제주도 여행을 떠났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보내온 사진들을 보니까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특히 은주 아버지가 손자랑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을 보니까 제가 양보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남편과 둘이서 조용한 추석을 보냈어요. 차례도 간단하게 지내고 예전보다는 훨씬 편하게 지냈어요. 여보, 이렇게 둘이 지내는 것도 나쁘지 않네. 그러게 가끔은 이런 것도 좋은 것 같아. 그리고 추석 다음 주에 준호 가족이 와서 늦은 차례를 함께 지냈어요. 은주가 직접 만든 음식도 가져왔고요. 어머님, 이거 제가 만든 거예요. 어머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했는데 어때요? 맛을 보니까 정말 맛있었어요. 서툴긴 했지만 정성이 느껴졌어요. 은주야, 정말 잘했어. 다음에는 더 맛있게 만들 수 있을 거야. 그날 지훈이가 말했어요. 할머니, 이제 우리 자주 만날 거죠? 그럼 우리 지훈이. 할머니가 지훈이 보고 싶을 때마다 만나자. 이제 저는 깨달았어요. 며느리와의 관계도 서로 이해하고 배려할 때 좋아진다는 걸요. 은주는 원래 내향적인 성격이라 큰 모임을 힘들어하는 아이였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병 때문에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아이였고요. 저는 전통을 중시하고 가족이 함께 모이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고요.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대화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 후로 은주와 저는 정말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명절마다 큰 부담 없이 자연스럽게 만나고 평소에도 가끔씩 연락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작년에 은주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저희가 많이 도와드렸어요. 은주가 정말 고마워했어요.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했을지. 뭘, 당연한 거지. 이제 우리가 가족이잖아.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 제가 너무 고집을 부렸던 것 같아요. 전통도 중요하지만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걸 배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며느리도 남의 집 귀한 딸이라는 걸 잊으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올해 추석에는 은주 가족이 우리 집에서 보낼 예정이에요. 은주가 직접 차례상 준비도 도와주겠다고 하고요. 어머님, 올해는 제가 정말 열심히 할게요. 은주야, 무리하지 마. 우리 함께 즐겁게 준비하자. 이제는 명절이 부담스럽지 않아요. 가족이 함께 모여서 즐겁게 보내는 시간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다른 시어머니들한테도 얘기해요. 며느리와의 관계는 강요로 되는 게 아니라 이해와 배려로 만들어진다고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이니까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을 두고 천천히 알아가면 돼요. 지금도 가끔 은주가 말해요. 어머님,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는데, 이제는 친정 엄마처럼 편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뿌듯해요. 우리가 정말 가족이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30년 키운 아들을 며느리한테 빼앗겼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자까지 모두 제 가족이 되었어요. 가끔 그때를 생각하면 아찔해요. 만약 제가 계속 고집만 부렸다면 정말 가족을 잃을 뻔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다행히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게 됐고, 지금은 정말 행복한 가족이 되었어요. 명절은 가족이 모이는 날이에요. 하지만 그 방식은 다양할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중요한 건 가족이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라는 걸요. 이제 곧 추석이에요. 올해는 정말 즐거운 명절이 될 것 같아요. 은주와 함께 송편도 만들고, 지훈이와 함께 성묘도 가고, 생각만 해도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가족이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관계가 되었다는 게 가장 큰 선물이에요. 여러분도 혹시 며느리나 시어머니와 갈등이 있으시다면 한 번쯤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솔직하게 대화해 보세요. 분명히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풍성하고 평안한 추석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